네,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영어 교육 공헌 대상으로 이번에 선정되셨는데 방송 영어 지금 올해로 30년째. 네, 29년째입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많이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는, 늘 공부하는 learn the person 아니라 learning person,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송혜 선생님이 88살에 활약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피카소가 92살에 죽었습니다. 피카소가 3만 점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중에 15,000점이 82살부터 92살까지 마지막 죽기 10년 된 작품이에요. 네, 저의 영어 교육이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동석하신 야구 교육위원장님, 각별한 인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곽영일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아까 아침에 말씀했듯이 저희 이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영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도 편달도 많이 해주시고 영어에 대해서 쉽게 가르치려고 저희를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멘토입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저도 배우는 자세로서 곽 교수님 찾아뵙고 또 저도 영어를 배우고, 제가 영어를 알아야지만 애들을 가르칠 때 영어로서 제가 이해를 시켜주고, 야구 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곽 교수님하고 제가 자주 찾아뵙는 김종남 이사, 또 우리 대학 방송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에 외국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하고 소통할 때는 통역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도 잘 진행이 될 것이고, 또한 우수한 선수가 해외 진출했을 때 지금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영어 회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박찬호 선수는 통역 없이 바로 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구가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 빠졌다 하는데 사실은 야구를 즐기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일본, 네덜란드 많지가 않습니다. 야구가 지금 보급될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중국도. 그러면 우리나라 코치들이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합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말합니까? 태국 가서 태국말 합니까? 중국말 합니까? 영어로 하는 겁니다. 야구 영어가 다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프로 선수로 다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양궁처럼, 쇼트트랙처럼, 배구처럼 얼마나 우리 감독들이 해외에 나가서 고기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 지도자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사회체육뿐만 아니라 국가체육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할 때가 됐습니다. In English, 영어 회화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인들 영어 해야 됩니다. 저는 KBS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도 영어 교육 대상 수상하신 곽영일 영어 박사님 모셨습니다. 영어 관련해서 응용 언어학 지난해 이렇게 취득하셨죠? 네네. 그거 덕분에 뭔가 이번에 수상 배경에 선정이 되셨는데 잠깐 영어 존칭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말은 아시다시피 이름 대신에 조남이라는 말도 있고 함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대신에 연세 춘추. 그러니까 이 한자어 때문에 단어로서 공손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아에도 중국어, 일본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뜻밖의 한자어권인 중국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름이나 나이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없답니다.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니 또는 닌 이런 정도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에서도 과거에는 프리즈를 붙인다거나 우주를 한다거나 해서 공손한 표현을 했었는데 영어에는 좀 길게 말해서 공손함을 표시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제가 찾아서 아마
우리나라 처음이니까 세계 처음이겠죠. 한국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어와 영어의 공손성의 차이를 규명한 것을 비교 분석한 것을 제가 논문으로 발표해서 2014년 봄학기에 통과가 됐고요. 오, 작년 일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학위 수여식은 학교 특성상 고려대학교에서 이번 2월 말에 학위 수여식을 정식으로 합니다. 예. 그 학위를 수여하신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뭔가 독일 철학에 네. 이 조예가 깊으시면서도 네. 뭔가 굉장히 까다로우신 네, 네. 검증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제가 원래 이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을 사실은 영문과나 영어 교육학과에 가서 규명을 받고 싶었는데요. 예.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커뮤니케이티브 컴퓨터스라는 이론이 미국 이론이 있는데 그 의사소통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게 화행론입니다. 화행. 예, 화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장창훈이다, 나는 곽익인다, 이건 화행이 아니고요. 뭐 물 좀 주시겠습니까?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행동을 유발하는 말이 화행이죠. 말 화자의 행동 행자네요. 그렇습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화행.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건 화행이 아닙니다. 예. 네. 한국말 할 줄 아십니까? 그럼 한국말 하겠죠. 그 상대방 행동을 유발하는 것. 그래서 이 화행론 이론은 영국의 J.L. 오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언어 철학자가 설립을 하고 미국의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완성을 썰이라는 학자가 완성을 했지만은 뿌리는 독일의 언어 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언어 철학 박사를 받으신 안정호 교수님이 지금 고려대학교 대학원 응용언어학과 주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지도로 제가 영어의 공손성의 원리를 규명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분께서 이렇게 뭔가 이걸 밝혀주지 못하셨다면 또 한 몇 년 정도 후에나 이렇게 밝혀졌을 논문이었는데 참. 네, 그분도 독일에서 공부하셨지만 저를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좋은 이론을 소개해 주시고 해서 제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각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논문이 뭔가 파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또 화제를 돌려서 KBS 하면은 굉장히 사연이 깊으실 것 같아요. 박사님과는 이렇게 처음 뭔가 방송 시작하셨던 올해로 한 30년 되신 것 같은데. 1985년에 이제 MBC에서 시작했고요. 86, 88 올림픽 때문에 87년에 KBS로 와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프로그램인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그램을 87년 가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필두로 해서 제가 87년부터 꼬박 1997년 말까지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KBS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팝송, 영어 강의, 통역 이렇게 해서 했고요. 98년 1년간은 제가 안식년을 가졌고요. 99년에 SBS로 가서 파워 잉글리시 학원 5년 했고, 그리고 이제 단국대학교 교민교수 하다가 2011년에 제가 KBS에 컴백해서 지금 4년째 KBS 한민족 방송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팝송 프로그램 팝스 프리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다 했는데 또 굉장히 자부심 또는 사명감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지금 뭐 사실은 KBS의 채널이 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FM 클래식 채널, 뭐 대중음악, 시사, 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채널, 또 국제 방송이 있습니다만 한민족 방송은 정책 방송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 북방 동포들, 또 러시아 연해주, 우리 해외 동포들을 위한 방송이거든요. 실제 우리 방송 프로그램 PD들은 남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경색돼 있지만은 저희 담당 PD만 하더라도 재작년에 북한에 가서 교류가 있습니다. 방송은 현지 평양에 가서 교류가 있었고요. 제 꿈이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을 북한에 가서 북한 대학생들
또 가능하면 북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김일성 대학이나 또 김책공업대학이나 김영직 사범학교 이런 데서 좀 북한 대학생들하고 공개 방송하는 게 꿈이고 단순히 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북한 동포들에게 저희가 50년대에 우리가 한국 동란이 끝나고 굉장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해 있을 때 서양의 팝송을 들으면서 가슴 설레이고 노랫말 또 그런 어떤 서양의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그쪽 어떤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을 했었거든요. 이제 북한도 이미 음으로 양으로 또 가사를 선별해서 팝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개방 정책이 있네. 아니 이미 그 영화 음악이라든가 그 전부터 그렇게 좀 미국색이 짙지 않은 것은 들려주고 있고 어떻게 뭐 문화를 막겠습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타이타닉의 주제가인 My Heart Will Go On 같은 음악을 사실은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있지만 그 형인 김정철 뭐 이런 사람들은 싱가포르까지 가서 에릭 클랩튼의 공연 보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영원구 열풍이 불고 있고 또 팝송도 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체제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음악을 보내주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뭔가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에 1980년 서울의 봄이 있었던 때 처음 영어회화 학원 강단에 서게 해주신 그 파고다 그 아학원 원장님을 만난 사연이 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가슴을 훈훈하게 하셨는데 그분 사연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금 또 영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또 이 교수님을 마치 멘토처럼 이렇게 멘토링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영어 교육 멘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저 같으면은 살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방향 설정을 참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물론 닥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 영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회화와는 거리가 멀고 쓸 수도 없습니다. 시험 공부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전공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능 국어 실력하고 우리 말하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양은 늘겠지만 그래서 영어 말하기 수업은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진짜 내가 말을 하고 듣고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헬스클럽을 다녀도 순수하게 내가 즐겁게 헬스를 하고 건강을 지키고 즐거워하면서 내 몸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건강을 찾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즐겁겠지만 다음 달에 나가서 내가 육체미디어에서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닭고기만 먹어야 되고 물만 먹어야 되고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 지향적인 내 이 점에서 몇 점을 따야 되겠다, 몇 등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어는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것은 마치 내가 다음 달 육체미디어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몇 킬로까지 줄이지 않으면 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즐거움이란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장국장께서도 지금 회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원어민하고 말을 하고 또 이 말한 걸 가지고 또 여행 가서 한번 주문을 해보고 또 직접 내가 영어 실력을 키워서 외신 기사를 보고 또 내가 듣고 말하면서 외국 방송을 재밌게 즐기고 또 길에서 만난 원어민 외국인들에게 정말 한국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라는 게 진짜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쾌락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영어 공부를 하시라, 즐기는 영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아, 멘토. 예, 멘토는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처음 유학을 준비하면서 예. 좀 사정상 유학 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파고다 외국원 전신 종로 외국원의 원장님 고인경 회장님, 지금 파고다 외국원 회장님이신데 고인경 회장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평범한 은행원이나 증권맨으로 일생을 맞추지 않았을까. 전공이 경제학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 교육에 뛰어들면서 이것이 적성인 걸 알았고, 또 유학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저에게 처음 기회를 준 고인경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의 그 영어 교육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멘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넛지라고 하셨죠? 넛지. 그렇죠, 그렇죠. 넛지. 네. 그때 넛지가 어떤 멘토링이었던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넛지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팔꿈치를 톡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이제 넛지는 이제 툭 친다, 슬쩍 밀어준다, 건드려준다라는 뜻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 KBS의 여자 아나운서들을 보면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그래서 된 사람보다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넌 아나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한마디, 그것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툭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안 되겠죠. 정말. 그래서 우리 멘토를 만나서 넌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멘토로부터의 격려의 한마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툭 쳐주는 거, 그게 넛쥐거든요. 원래 넛쥐는 팔꿈치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가봐, 툭 치는 거,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격려의 한마디. 뭐 또 정말 힘들 때 뭐 돈을 조금 빌려준다든가, 정말 힘들 때 뭐 그 사람에게 뭘 제공한다든가, 아주 작은 도움, 격려의 작은 격려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유학도 무산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경 회장님이 톡 쳐줬기 때문에 저를 선발한 거죠. 여러 명 중에서. 80년도에 그때 그렇죠. 영어를 해서 그걸로 유학을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널지는 원래 툭 치는 거예요. 치는 게 계단에 떠밀어서 밀어뜨리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살짝 손을 잡아준다든가 말 한마디를 하는 그런 격려입니다. 고인경 원장님께서도 각별하시겠어요. 교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제가 또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을 이 박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공부를 완성할 때 박사가 있는가 하면 평생 제가 해온 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또 뜻깊은 일인데 또 그분이 이렇게 저희 멘토인데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평생 제가 해온 것을 완성한 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대리만족이시겠죠. 앞으로 또 이 영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시작점을 이제 구축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존칭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이번에 또 새롭게 경지를 또 옮기셨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올해 포부 기업, 직장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스마트폰을 발명했다든가 웨어러블 몸에 두를 수 있는, 몸에 입을 수 있는 컴퓨터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기술에서의 발명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지만 인문학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는 조금 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평범한 공립초등학교 입학생 한 반 30명 중에 10명이 영어 유치원 출신입니다. 영어 그렇습니다. 유치원. 나머지 10명은 영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10명이 문제입니다. 안 하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지금 영어 회화 실력은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깊이 있는 영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요, 외국인들 만나면 별로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게
헬로 땡큐 하와이유 합니다. 근데 정작 공손한 말은 할 줄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강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중급 단계 이상 되는 대학을 졸업한 영어를 고시하는 사람도 고민이 뭐냐면 외국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이거 반말이 아닐까? 네. 이거 혹시 반말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감이 있고 또 그 공포감 때문에 그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규명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영어는 공손한 영어 회화는 공손하기에 성공한다. 주로 영공성입니다. 네, 영공성의 법칙을 좀 많이 펼치고 또 KBS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학 방송을 통해서 또 동료 후배들하고 겸허한 자세로 좀 대한민국 영어의 패러다임을 한번 좀 바꿔보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일본의 의사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의료계를 바꿔서 일본의 미래를 바꾼다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병원 수가도 낮추고 하여튼 일본 의료계를 개혁한 그런 의사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품격 있는 영어를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G5에 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이것이 이번에 제 수상 포부입니다. 저도 작은 보탬이 되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잘했어.